성장이 멈추면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건 장부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 특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반대로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백 군데 사장님들 기장거래처를 관리를 하면서 대박나신 사장님들도 많이 뵙지만 반대로 폐업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뵙거든요. 세무사가 아마 폐업하는 사장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폐업하시면은 폐업 신고와 수반되는 폐업 부가세까지 해야지만 업무가 끝나거든요. 사업하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돈 두 대, 그거 몇 가지만 살펴봐도 지뢰밭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폐업하기 전에 나타나는 사장님들의 징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거래처에 의지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정말 단독으로 영업하기는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도 너무나도 활성화가 됐고 플랫폼에 의지를 많이 하시거나 특정 거래처 한 군데에 의지를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음식점이라면 배민, 요기요 이런 데가 있을 것이고,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네이버, 광고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구글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고요. 많은 업종에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어느 업종 하나도 플랫폼 없이는 사업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플랫폼이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셨는데 단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플랫폼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플랫폼은 활용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은 플랫폼 통해서 좀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였거든요. 플랫폼 사용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플랫폼에 좀 빨리 올라타야 좀 빠른 성장으로 궤도에 진입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플랫폼이라든지 특정 거래처에 너무 의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플랫폼을 통해서 잘 된다고 하시더라도요,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한 군데에 의지를 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플랫폼이 정책을 확 바꿔버리면 순식간에 매출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여러 개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언젠가는 구원의 동아줄이 돼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특정 거래처일 수도 있고 특정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거, 지금 잘 팔리는 거, 그거 하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신제품, 신메뉴, 뭐 새로운 서비스 계속 생각해내고 새로운 걸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그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사업한 지 내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안정화가 되고 편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계속 바쁘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이 멈추면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것 같아요. 첫 아이템은 좋은데 그 다음을 생각 안 하시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우리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소비할 때는 계속 새로운 자극이나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원하게 되는데, 생산자일 때는 변함없이 하나만 하겠다, 이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생산자로서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받고 그리고 제공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맞죠. 근데 경쟁자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결국은 폐업을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거꾸로 살아남으신 대표님께서는 그걸 다 겪으시고 이겨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산의 과정을 즐기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들 제발 부탁이 있어요. 확장은 제발 천천히. 사장님들이 뭔가 하나가 잘 되셔가지고 터지시잖아요. 그러면은 경황되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천천히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대박 하나 났는데 갑자기 침몰하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회계사님도. 사업을 하는 거는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키우는 것인데, 너무 빠른 확장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에 따라서 사장님들도 같이 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직원이 3명일 때랑 직원이 10명일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10명일 때랑 20명일 때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고통의 농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2배가 되면은 고통이 2배가 아니라 제곱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되는데 바로 2호점 갈까? 하나 더 할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도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 가능성에 관련해가지고는 물적 자본도 중요하고 인적 자본도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직한 직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장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원도 상담하시고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조를 탄탄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류가 왜 필요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적격 증빙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시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많이 봅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누군가가 수수료 줄 테니까 나 세금 계산서 얼마짜리 좀 끊어달라. 혹은 평소에 거래하시던 사장님께서 내가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금액 좀 더 업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 이런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또 뭔가 물건 구입하시거나 인테리어 하시거나 할 때 부가세 안 주시고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안 받으시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어차피 그 부분이 다 비용 처리가 되고 환급이 되는데 왜 그 증빙을 안 받으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무리한 리베이트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리베이트는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대표님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건 장부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야 돼요. 세금 폭탄 맞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세금 낼 때 내시면요. 저 이 세금 도저히 못 냅니다. 그냥 체납으로 남겨줄게요. 할 수 없지만 제 명의 못 써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명의를 못 쓰실 정도로 이렇게 체납까지 되시면서 큰 돈 버셨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길게 바라보시고 대표님께서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하시면서 롱런 하시는 게 좋겠죠.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었네요. 당연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 다양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자본이라는 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의 한계가 없으신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는 거잖아요. 특히나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직원 관리일 것 같아요. 직원 관리도 급여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셔서 오래 다닐 거다? 저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든 직원이든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근로자일 때 돌이켜보면 급여 따기끔 됐을 때 하루 이틀? 그때 하루 이틀이 뭐예요? 한두 시간? 그때 정도 잠깐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급여까지 한 달 동안은 또 기쁨이 없이 일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직장인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중요하죠. 근데 돈만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대표자의 마인드와 비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분들께는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리 급여 많다고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되고 내가 여기에서 비전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회사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돈으로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만도 많아지는 것 같고 결국 돈으로만 해결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자금이 적시에 들어가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적시에 조달하는 거, 그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일 텐데요. 자금 흐름에 대한 계획 없이는 너무 사업이 불안합니다. 무턱대고 돈을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금 흐름 중에서는 세금도 빠질 수가 없겠죠.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걸 자금 계획에 철저하게 넣으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 계획, 자금 계획에 세금을 꼭 반영시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4대보험까지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짚어드렸는데 대표님들께서 이런 지뢰밭은 몇 가지만 피해 나가시는 거 꼼꼼하게 짚으시면 건실한 사업체 롱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 대박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